자, 오늘 만나고 있는 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얼마 전에 그랜저 가솔린 모델 시승기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추세에서 주력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겠죠. 전기차가 조금 사용하기 애매한 경우, 충전소 찾기도 좀 힘들고,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편리함, 그리고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면은 정말 효율성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요즘에 거의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차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주력으로 삼아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승차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받았는데 사실 멀리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은 좀 막히는 시내에서 얼마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주행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장거리 주행 리뷰들을 보니까 20을 훌쩍 넘는 연비들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이러한 도심에서 많이 주행하잖아요. 어떤 거동을 보여주는지, 어떤 효율성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누르고 함께 해주세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델 초기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아직 7월 실적이 발표되지가 않아서 정확한 판매량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사전계약 반응도 괜찮았고 실제로 많이 팔린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요즘 자동차 가격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자동차들의 전반적인 가격이 좀 비싸진 것은 사실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는 원가 상승도 있겠고, 이렇게 플러스 같이 새로운 기능을 위한 차량 개발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차값이 올랐다라는 내용으로만 정리하기에는 사실 복합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동차 회사들의 고수익 차량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팔리는 차량에 더 많이 제조사들이 투자를 하고 그 라인업들만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아반떼 테크데이를 통해서 신형 아반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반떼 정말 좋아졌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K3가 없어진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중중형 세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준중형 세단은 이제 아반떼밖에 남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준중형 세단을 대단히 싫어해서가 아니거든요. 경차라든지 소형차 필요한 분들 요즘에 정말 많긴 하지만 살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국산 경차들, 다른 경차들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엄청난 대기간을 기다려야 이제 차를 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국내 소비자들이 경차를 싫어한다, 소형차를 싫어한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 자동차 회사들은 돈이 되는 차량에 집중해서 새로운 기술들도 적용하고 앞선 기술들도 적용하고 새로운 파워트레인, 좋은 파워트레인을 먼저 적용하고 빠르게 적용을 하면서 이 차들의 가격을 조금씩 높여오고, 또 수익성이 낮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드린 경차라든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점차 라인업을 줄이든가 단종시키든가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비싼 차들을 마주하면서 항상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있는 건데요. 가격이 허투루 올랐냐 라고 본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전자제어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든지 새로운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정말 지금 운전해보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큼 이 과속 방지턱 많은 도로를 지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노면의 굴곡을 파악을 해서 차량의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 가져간다 라는 이러한 개념은 정말 체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운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이번에 연비도 좋아졌거든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보다 연비가 개선이 됐으니까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만 하더라도 18.4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실 주행을 시작하면서 연비를 리셋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비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노라믹 루프,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요청을 해도 들어주는 이 글레오 AI라든지 플러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과 같이 최신 기능들이 충분히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만큼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다른 선택지를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중형급 이상의 모델들만 점점 더 차량이 커진다든가 최신 기능들이 늘어난다든가 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우리의 선택지를 점점 잃게 된다는 생각이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선된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차의 세단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지난번 시즌했던 가솔린 모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이 하이브리드 메뉴가 추가됐다는 건데요. 뭐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든지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전기모터 사용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성주행과 뭐 대기환경 보호 모드 같은 몇 가지 옵션들만 선택할 수 있는 단촐한 뭐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운전자가 이러한 정보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해도 충분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분명히 초반 발진 가속은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속 구간에서 이 가다서다를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또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미세하지만 울컥거린다는 느낌까지도 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터가 개입을 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미세한 뭐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쪽의 세팅의 차이인지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속 구간에서는 분명히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약간 주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고속주행 시에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운전자분들이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에서도 조금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시승을 하면서 평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행하면서 배터리는 계속 이제 충전이 되고요. 만약에 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엔진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10% 정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EV 모드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속도가 조금 빨라지니까 바로 또 엔진이 개입하긴 하는데요. EV 모드로 굉장히 오랫동안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죠. 요즘의 하이브리드는 사실 조금 구분하기가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모델들도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은 이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EV 모드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가 뭐 구동을 좀 도와준다라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도 가까워진 이러한 차량으로 좀 구분을 해야 할지 요즘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만큼 이 전동화에 기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더 점차 좋아지겠죠. 배터리는 2열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2열 뒤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죠.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이 하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트가 접혔을 때의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웠겠죠. 현대차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하이브리드 모델도 2열 쪽에 이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면은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것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 2열 하부 쪽의 공간을 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통풍 시트를 위한 뭐 덕트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 공간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2열 시트를 아주 편안하게 눕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2열에서 고개를 들어보면은 또 파노라믹 루프가 펼쳐지고 있죠.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2열 공간에서 개방감을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루프의 두께 자체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는 가림막 때문에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 내부의 공간도 훨씬 적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에서도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날씨 정말 더운데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지금 운전도 하는데도 루프를 직접 만져보면은 뭐 따끈따끈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뜨거운 이 열기가 철판을 만질 때처럼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또 활약하는 부분은 이 공조장치일 것 같은데, 그랜저는 이 실내 공간을 깔끔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공조장치의 송풍구의 디자인도 히든 타입으로 바뀌긴 했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 안쪽 구조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송풍구처럼 바람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송풍구의 방향, 구멍이 뚫린 것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 안쪽에 보면 이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조정이 되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터치 화면을 통해서 송풍구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좋은 점은 이 커스텀 모드인데요. 이 커스텀이 포커스, 뭐 스프레드, 사이클, 커스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레드로 맞추게 되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바람이 오지 않으면서도 실내 이제 공기를, 시원한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커스로 맞추게 되면은 뭐 모든 바람의 방향이 운전자에게 오는, 또 사이클로 맞추게 되면 이 공기 순환에 좀 더 집중된 이러한 바람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반떼 테크데이 행사에서도 이 준중형 세단에 플루스가 들어간 것을 보고서 새삼 이 국산차에도 SDV의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이 한 화면 안에 너무 다양한 메뉴들이 좀 구성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운전 중에 사용하기 편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터치화면을 이렇게 누르면서 조작한다는 게 그렇게 운전 중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물리 버튼으로 실내 온도를 올린다고 가정할 때, 저는 물리 버튼의 위치가 이곳인 걸 알기 때문에 한 번만 위치만 확인하면은 전방을 보면서도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터치 버튼으로 수행할 때는 일단 버튼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온도 버튼을 올릴 때 그리고 내릴 때도 그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몇 번이나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터치 화면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는 좀 지장을 준다라는 말을 계속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나름 그 개발자 분들의 고민도,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모습들도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메뉴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눌러서 모든 것들의 모든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많이 조작하는 이 공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메뉴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물리 버튼으로도 조작할게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을 생각한 구성, 이런 것들도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앱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사실 그 앱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앱마켓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앱마켓에 들어가면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뭐 안전을 위해서 지금 화면을 볼 수는 없긴 하네요. 하지만 이 앱마켓에는 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있고,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위치 찾는 앱이 최근에 한번 추가가 된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오픈소스로 개방된 마켓이기 때문에 이곳을 사용해서 이제 이곳에 좀 더 많은 앱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앱들이 우리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 이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분명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뭐 수익성이 충분해야 뭐 개발자들이 뛰어들겠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앱마켓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 또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레오 AI도 있는데요. 이 글레오 AI 요즘에 리뷰에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각만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경험해봐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일단 자동차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 쓰듯이 조용한 환경에서 뭐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플레어 AI는 아직까지 학습량이 뭐 제미나이다든지 챗GPT 또는 뭐 크록스 같은 이런 다른 AI 시스템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는 초기 모델이기도 하죠. 사실 네노라는 AI 업체들도 갑자기 서비스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 자동차 전용 AI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때까지는 분명 글레오 AI도 좀 시간이 필요한 기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행에 있어서의 직관성도 사실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세팅이 좀 맞춰져 있는 차량이거든요. 지난번에 가솔린 모델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뭐 하이브리드 모델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쟁 모델인 KA 그리고 KA 하이브리드 모델과 조금 얘기를 해봐도 KA에서 확실히 이좀 탄탄한 세팅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스포티한 주행에도 맞는 차량이긴 하거든요. 물론 스티어링 휠의 세팅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조 쪽으로 가서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뭐 스티어링 세팅이라든지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달리 해보면은 성격이 조금 소폭 달라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극적으로 바뀌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이것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랜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맞죠. 그래서 이 세팅을 달리 하더라도 우리는 그랜저가 어떤 차량인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스포츠 모드든 에코 모드든 어떤 상황에서건 아 그랜저는 이렇게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차구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승차감과 서스펜션 제어라면은 사실 동급의 수입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뭐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내 도로 환경 같이 막히는 도로라든지 이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도로에 요철이 많은 도로를 지날 때는 그랜저가 더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뭐 국산 모델이기에 갖추고 있는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주행거리는 사실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막히는 시내를 뭐 한 1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연비가 7.5가 나오고 있거든요. 복합 연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긴 하죠. 하지만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달리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충전하는데 이 엔진이 많이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엔진이 구동해서 배터리를 채우는 이러한 차지 모드, 과거에는 이제 차지 모드로 불렸던 이러한 기능들이 요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는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이제 충전을 해주다가 지금 막 끊겼죠. 30%를 딱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 엔진은 구동을 이렇게 정체 상태에서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EV 모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계기판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특히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나 정숙성이네요. 이번에 MVH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이 구동할 때 뭐 실내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도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그 소리 자체도 뭐 되게 낮은 그르렁거리는 음색으로 들어와서 뭐 운전자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음도 잘 되어 있고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 전기 모터의 회전을 이용해서 이 회전할 때 나오는 이 주파수가 차량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MVH의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dB 정도 소음을 낮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것이 주행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 많이 돼서 아마 주행을 해보신다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엔진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작동을 하더라도 배터리 30%를 채우면은 바로 또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그렇게 많이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채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가 감속하는 상황, 이때 회생전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서서히 정말 낮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 시내 주행 상황에서는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울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에서 32, 3% 정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EV 모드를 수행을 해서 주행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분명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국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낙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과도 좀 경쟁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트림에 따라서는 G80 엔트리 트림과 가격대가 겹칠 만큼 인상폭이 크긴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국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세단 가운데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숙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랜저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안함, 고급감 이런 것들은 전혀 놓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정말 이 미래입니다. 이렇게 차량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그랜저 하위 모델인 소나타도 그것을 따라잡기 시작할 거고요. 최근에 공개됐던 아반떼도 그것을 따라잡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현대차, 기아차의 전체적인 라인업의 가격 자체가 이제 다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랜저의 가격 인상만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중국 브랜드들의 차량이 이 가성비 좋은 모델들을 막 소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도 이런 것에 자극받아서 가격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중저가 시장의 별도의 문제이고요. 그랜저가 위치한 이 세그먼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가격 정책이 펼쳐지면서, 가격 전략이 펼쳐지면서 다른 세상을 구축하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게도 그랜저의 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거고요. 그만큼 좋은 차를 만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좋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